올 이쪽으로 빠지고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나? 여기를 가장자리 8장이요. 8장이에요? 네. 파라다이스. 이건 뭐 어려운 데네. 네,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8. 파라다이스 인력. 피할 수 없이 당기는 인력의 힘은 온 공간의 모든 우주, 모든 세계를 실질적으로 붙잡는다. 인력은 파라다이스의 물리적 존재가 행사하는 전능한 움켜잡는 힘이다. 인력은 전능한 새끼줄이며 그 줄 위에 빛나는 별, 타오르는 태양, 소용돌이치는 구체들이 매달려 있다. 이 천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치장, 우주의 물리적 치장이니 하나님은 만물이요, 만물을 채우며 만물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절대적 물질 인력의 중심이자 초점은 파라다이스 섬이며 하보나를 도는 검은 인력체들이 이를 보완하고 위와 아래의 공간 저장소가 균형을 이루게 한다. 아래 파라다이스에서 나오는 모든 알려진 방사물은 초우주의 타원형 공간 수준의 끝없는 회로에 작용하는 중앙 인력에 당기는 힘에 변함없이 어김없이 반응한다. 알려진 모든 형태의 우주 실체는 오랜 세월의 성향, 곧 순환하는 경향, 큰 타원형의 움직임이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력은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좀 차이가 있죠.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공간 속에 천체들이 이렇게 다 퍼들어져 있는데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인력이라는 거는 그 퍼져 있는 갤럭시, 두 은하가 있으면 음, 그 두 은하가 서로 땡기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음, 파라다이스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 천체 은하계가 두 개가 있으면 뭐 안드로메다하고 밀키웨이가 두 개가 있으면 둘 사이에 거리에 따라서 막 땡기고 멀리 떨어져 나가면은 당기는 힘이 줄어들고 뭐 그런 거는 사실인데 별을 뺏기기도 그게 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뺏기는 경우를 예를 들면은 이 태양계 두 개가 이렇게 와서 부딪히면은 이게 꽝 하고 뭐 터지는 게 아니고 그게 천체들이 예. 드문드문 있어요. 그 사이에 공간이 아, 거의 비어 있다고. 예. 거의 만약에 전체 공간이 100이라고 치면은 물질은 1%도 안 되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단 아, 말이에요. 예. 그냥 구체의 무리가 어, 이렇게 은하계 그러면 은하수 무리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은하수 자체도 자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아, 거의 물질이 없는 것처럼 돼 있다고. 근데 사진을 찍으면 뭐 근사하게는 나오는데 태양과 태양 사이 또는 원자 속에서 예. 원자 속에 있는 중성자와 양자 음, 그 사이 간격 이게 99% 99.99%가 다 비어 있어요. 어,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자들 파티클이라고 그러는데 입자들이 당기는 힘 요것만이 아니고 파라다이스 전체가 음, 이놈들을 다 잡아당긴다. 아,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파라다이스라는 거는 모르겠고 자,
그냥 물질이 은하계 같은 것들이 그냥 빈 공간에 이렇게 널려 있다. 예. 그리고 그들 선체들 사이에 당기는 힘, 요거를 인력으로 보는데 그거는 1%도 안 되고 파라다이스가 전체가 음, 어 그게 파라다이스가 뭐 의지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파라다이스가 모든 천체를 잡아당긴다 그런 음. 뜻이에요. 질문 있습니까? 물질 우주는 파라다이스가 원본이죠. 아래쪽에. 파라다이스가 원본을 가지고 있고, 모든 물질의 에, 근원이죠. 원본이에요. 예. 이 파라다이스가 무지하게 크겠군요. 그림에는 우리가 조그맣게 그려놨는데, 저기, 조그맣게 그리지 않으면 딴 거는 그릴 수가 없으니까 과장한 거죠.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공간은 인력에 반응하지 않지만 인력에 대하여 평형력으로서 작용한다. 공간 쿠션이 없다면 폭발하는 행위는 둘러싼 공간 물체를 휙 잡아챌 것이다. 또한 유물 공간은 물질 인력, 곧 직선 인력에 대하여 반인력에 영향을 미친다. 공간은 그런 인력 행위를 늦출 수 없어도 실제로 중화할 수 있다. 절대 인력은 파라다이스의 인력이다. 지역 인력, 곧 직선 인력은 에너지나 물질의 전기 단계와 관련된다. 적당히 물질화가 일어난 곳은 어디에나 중앙우주, 초우주, 바깥 우주 안에서 직선 인력이 작용한다. 수많은 형태의 우주 물력, 물질 에너지, 우주 동력, 그리고 다양한 물질화는 완전히 뚜렷하지 않아도 파라다이스 인력에 대하여 세 가지 일반 단계의 반응을 드러낸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음, 파라다이스 인력은 직진하는 게 아니고 음. 파라다이스 주위에 이렇게 둥그름하게 타원형, 작용한다고 타원형으로 돼 타원형이라고 있는데, 그래요. 예. 파라다이스 모양도 타원형이죠. 모양이 타원형이지. 음, 그러니까 그 주위에 이 물질들이 빙빙 도는데 음, 보통 천체들 사이에서는 그거를 어디 멀리서 내려다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천체들 사이에서는 음, 인력이 어, 단 최단거리 음. 단거리 잡아당길 때 이렇게 파라다이스는 둥그렇게 해서 잡아당기는데 이거는 직선으로 잡아당긴다. 그거를 영어로 양크라고 그러는데 아, 콕 잡아챈 것 같이 아, 음, 예, 그렇죠. 계속 읽어주세요. 1. 인력 이전 단계, 물력. 이것은 공간 잠재력을 에너지 이전 형태인 우주 물력으로 개별화하는 처음 단계이다. 이 상태는 공간의 원초적 물력 전하의 개념과 비슷하며 때로는 순수 에너지 또는 분리력이라 부른다. 2. 인력 단계, 에너지. 파라다이스의 물력 조직자의 행위가 공간 물력 전하에 이러한 수정을 일으킨다. 이것은 파라다이스 인력의 당기는 힘에 민감한 에너지 체계가 나타남을 알린다.
이 태어나는 에너지는 처음에 중립이지만 더 변질을 겪은 뒤에 이른바 음성과 양성의 질을 나타낼 것이다. 이 단계들을 우리는 극력이라 부른다. 3. 인력 이후 단계, 우주 동력. 이 단계에서 에너지와 물질은 직선 인력의 통제에 반응함을 드러낸다. 중앙우주에서 이러한 물리적 체계는 삼력이라고 알려진 세겹 조직이다. 이것은 초월 동력을 가진 시공 우주들의 근원 체계이다. 우주 동, 우주 동력 지휘자와 그 동료들이 초우주의 물리적 체계를 동원한다. 이 물질 조직은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주력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보나를 도는 검은 인력체들은 삼력도 아니고 우주력도 아니다. 이것들의 당기는 힘은 물질 인력의 두 가지 형태, 곧 직선 인력과 절대 인력을 모두 드러낸다. 이거 음. 첫째 단계는 물력. 이거는 force. 저 스타워즈 영화 보면 force be with you 뭐 이런 식으로 예.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력이 너와 함께 있기를 뭐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인력이 생기기 전에 전 단계를 얘기하고 일종의 잠재력, 잠재 인력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순수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첫째 근원 우주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우주의 아버지가 그걸 조종하겠죠. 예. 그래서 무제한 절대자가 어느 지방에 거기다가 씨를 심어라 그러면 그냥 시킨 대로 뭐 군소리 없이 뭐 인격, 성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니까 에, 어떤 공간에 가서 어, 에너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게 물력이에요. 거기에 아직 에너지가 생기지는 않아요. 요거를 순수 에너지라고도 부른다. 또는 세그리가타 분리력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는 에너지 잠재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리를 하면은 요리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리를 탕수육 무슨 뭐 짜장면 이런 걸 만들기 전에 재료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 재료가 순수 에너지예요. 순수 에너지를 무제한 절대자가 어느 공간에 갔다가 딱 뿌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인력 이전 단계. 아직 인력은 없어요. 인력 단계는 거기서 그런 씨 심어 놓은 거에서 물력 조직자, 패러다이스에 있는 물력 조직자가 이게 초한 존재겠죠. 예. 초한 존재 또는 초월적 존재라고도 부르는데 이 친구들이 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 주위에 있는 그 무제한 절대자가 심어놓은 씨앗들이 꿈틀꿈틀해요. 꿈틀꿈틀하기 시작해요. 에너지를 가지기 시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꿈틀거려요. 물력 조직자 개심에 반응을 하는 거죠. 예. 반응하고 그 다음에는 물력 조직자가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몸을 흔들면은 여기서 극자가 생겨요. 그래서 극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극자들이 모이면 100개가 모이면 전자 하나가 되니까 나중에 한참 처음에는 중립이어서 움직이지 않다가 야금야금 어, 변화가 되면은 극자에서 전자와 양성자가 생기고 그래서 전자가 출현하면은 거기서부터는 물질이에요. 전자. 예. 극자도 물질이라고 그래야 되겠지. 예. 예. 그래서 어, 극자들이 전자하고 다른 물질, 양성자라든가 중성자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그게 물질이니까 예. 아, 물 물질에 인력이 생기고 극자는 인력에 영향을 안 받아요. 자, 예. 그래서 동력. 인력이 생기면 인력이 생긴다는 게 전자하고 그 이후에 물질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인력이 작용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인력이 생기면은 우주 동력 지휘자가 어, 인계를 받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손 놓고 가도 됩니까? 이제는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내요. 예. 그리고 우주 동력 지휘자가 그 다음서부터 활동을 아, 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요리를 시작하지. 짜장면을 먹고 싶습니다. 그럼 만들어줍니까? 질문 있습니까? 질문. 아, 여기 여기 우주력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영어에는 그라비타예요. 근데 라비타. 그라비타는 라틴어로 인력이라는 뜻이고 예. 그래비티는 영어로 인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를 에, 분리하느라고 그라비타나 그래비티나 두 개 다 인력이라는 뜻인데 구분을 사람들이 못하니까 영어에는 구분을 해놨는데 하나는 라틴어를 쓰고 하나는 영어로 썼는데 다 인력이라는 뜻이니까 음, 구분이 안 돼서 우주력이라고 에, 이름을 붙였어요. 생성되는 우주에서 작용하는 인력이다. 음, 그런 뜻이에요. 왜냐면 우주 동력자가 와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질문 있습니까? 음. 계속 읽어주세요. 공간 잠재력은 어떤 형태의 인력의 상호작용에도 지배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의 이 1차 자질은 사실로 나타나는 수준의 실체가 아니지만 모든 상대적 기능을 가진 비영 실체, 물력과 에너지의 온갖 표현, 그리고 동력 및 물질의 조직의 선조가 된다. 공간 잠재력은 규명하기 힘든 용어이다. 공간의 선조가 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공간 속에 존재하는 잠재력과 가능성의 관념을 전해야 한다. 그것은 대체로 파라다이스에서부터 방사되고 무제한 절대자의 공간 계심을 구성하는 모든 절대의 영향과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생각해도 좋다. 파라다이스는 온 우주에서 모든 에너지 및 물질의 절대 근원이며 영원한 초점이다. 무제한 절대자는 근원과 기원을 파라다이스에 둔 것들의 계시자, 통제자요, 저장소이다. 무제한 절대자의 보편적 계심은 인력을 잠재적으로 무한히 연장하는 개념, 곧 파라다이스 존재의 탄력성 있는 긴장과 대등한 개념인 듯하다. 이 개념은 만물이 파라다이스를 향하여 안으로 당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예는 투박하지만 그래도 쓸모가 있다. 이 예는 또한 질량의 직각을 이루는 평면에서 어째서 인력이 반드시 우선하여 작용하는가 설명한다. 이 현상은 파라다이스와 이를 둘러싼 우주들의 다른 규격을 가리킨다. 질문 있습니까?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설명을 좀 해주고 질문 있습니까? 물어주세요. 파라다이스 보통 천체들 사이에는 인력이 최단거리를 음, 최단거리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음, 이게 여기 주먹을 음, 두 천체가 음, 있다고 그래서 이 주먹을 두 천체를 대표한다 그러면은 당기는 것이 이렇게 해서 당기는 게 둥그렇게 우회해서 당기는 게 아니고 두 천체 사이에 최단거리, 그러니까 그건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가까웠어? 익숙으로. 인력이 이렇게 직선으로 음, 작용한다. 근데 여기를 뭐 막았다고 그러면은 뭐 둥그렇게 빙 돌아가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음, 인력이란 거는 최단거리 선에서 작용한다. 음. 예, 그런 얘기예요. 인력이 잡아당기는 힘입니까? 예, 음, 그 두 물체 사이에 어, 다른 물체가 또 낄 수도 있겠네. 있다. 제 A하고 B 사이에 지금 당기는 거를 측정하는데 사실은 여기 C라는 천체가 또 있다 그러면 C도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어, 이 A하고 B가 결국은 쾅하고 부딪히게 돼 있는데 음, 이 C가 없다면은 음, C가 잡아당기는 것 때문에 이 두 천체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쪽 C가 잡아당기니까 방향이 이렇게 둥그렇게 예, 작용하게 돼 있어야. 예. 안 아,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 거 같다는 얘기지. 뭐 그래요? 내가 뭐 물리학을 아는 게 아니고, 예, 중간에 예. 간섭하는 영향이 있으면 그 인력이 적용되는 그 방향이 일직선 그래서 두 천체 사이에 음, 최단거리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제3 음, 천체의 영향을 받아서 부딪히는 걸 어, 말하는 것입니까? 부딪히는 게 아니라 부딪히, 당기는 아, 선이 이게 두 날라가는. 천체가 가까이 가기는 하는데 처음에 생각했을 때 C가 없을 때는 이렇게 작용하지만 C 때문에 이렇게 둥그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작용한다. 음, 왜냐면 여기서 지금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C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부딪히게. 그런 거는 아마 다른 천체가 또 더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같은 평면에 있을 때 지금 얘기하는 아, 건데 다른 평면을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까? 당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꽝 부딪힐 거를 서서히 이렇게 붙게 만드는 거야. 속도는 별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 뭐, 잡아당기는 방향, 방향을. 그 천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음, 속도가 영향을 받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속도라는 거는 전체, 음, 근데 가만히 그 제자리에 있는 천체는 파라다이스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아, 예, 모두가 전부 움직이고 있죠. 음. 이거 물리학하는 사람 있으면 더 잘 이해할까요? I think so. Yeah. 리더 중에 물리학하는 사람 없나요? Okay.
또 읽어주세요. 9. 파라다이스의 독특성. 파라다이스는 모든 영 성격자에게 최초의 기원이 있는 영역이자 운명의 마지막 목표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지역우주의 모든 학급 영 존재가 즉시 파라다이스로 가도록 정해지지 않은 것이 참말이지만, 그래도 파라다이스는 초물질 성격자가 모두 가고 싶어 하는 목표가 된다. 파라다이스는 무한의 지리적 중심이요 우주 창조의 일부가 아니며 영원한 하보나 우주의 참 일부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운데 섬이 신성한 우주에 속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렇지 않다. 파라다이스는 영원하고 유일한 존재이다. 이 파라다이스는 초물질 성격자가 우리는 물질 성격자지. 근데 나중에 다른 초물질 천사 이런 존재, 아, 이게 전부 그래요? 거기 가고 싶어 한다. 그래요? 음. 그래서 이게 모양이, 파라다이스가 중심, 제일 속에 있고, 하보나도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거죠. 10억 개나. 예, 10억 개나 되는 구체들이 널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dark, dark gravity body, 그 예, 검은 인력체, 띠가 둘이 있는데 속에 거는 예, 파이프 같이, 예, 고무 호수 같이 예,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어요. 예, 구멍이 동그라미 음. 세 개. 아, 일본 상표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삼각형으로 세 개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세 개, 어, 고무 호수 같은 게 세 개 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검은 인력체 띠가 안쪽에 있고 음, 또 그 바깥에는 이렇게 난 처음에 이해를 못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더라고. 그 바깥 검은 인력체의 띠는 음, 이, 이게 그 두께보다 높이가 10,000배나 높아요. 10,000배가 높다고. 두께의 만배 높단 어, 말이에요, 높이가. 이 동그라미는 높이가, 아래 위 높이가 10,000배나 되는데, 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거니, 카펫 음, 또는 라미네이트 하는 거를 동그랗게 하는데, 카펫이 파라다이스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예, 카펫이. 예,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높이를 따지면 높이가 0이면은 제일 중간이고 1이면은 위로 올라가고 2면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위로 5천 아래로 5천이나 되게 이 카펫 같은 게 파라다이스를 둘러싸고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예, 왜 이렇게 아래 위로 10,000배가 되게 만들었느냐? 그걸 내가 이해를 못 했거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건 간단해요. 그 위쪽에 있는 공기 저장소하고 아래쪽에 있는 공기 저장소가 이게 이렇게 뾰족한데 이렇게 위로 퍼지게 돼 있다고. 아, 어저께 그 기자, 예, 모래시계처럼 예, 모래시계. 그러면 그거를 둘러싸는 게 이 동그랗게 이걸 둘러싸는 거예요. 카펫이. 예, 모래시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또 아래쪽, 아래쪽에 동그랗게 돼 있고 모래시계가 그렇게 돼 예, 있잖아요. 그럼 모래시계를 카펫으로 둥그렇게 둘러싸봐요. 일직선으로, 일직선이 이렇게 아니지 동그라미지. 동그라미, 음, 내가, 이게 보입니까? 아, 네. 예. 이렇게 둘러싸는 이거 거예요. 이거를 둥그렇게 둘러싸면은 맨 여기 가운데 여기 아워글래스가 요 속에 들어가 있다고. 아, 그래? 모래시계가 들어가 있다고.
공기 위저장소, 아래 저장소 있고 가운데 파라다이스. 양탄자가 파라다이스가 이 안에 있지. 가운데. 맨 가운데 예, 평면에 예. 딱 중간에. 예. 그 위쪽으로 5,000배, 요 두께가 하나라고 그러면은 두께에 5,000배란 말이죠. 두께에 5,000배가 예.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두께에 5,000배 하니까 뭐 5만 배, 5만 배라고 나와 있잖아요. 5만 배. 예? 10,000배. 두 개 합해서 높이가 5만 배. 50,000배라 5만 배, 그랬어. 예, 5만 배라 나와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교수님 예, 그게 아마 그 공간이 음. 위아래가 이렇게 범위가 있잖아요. 예, 공간이라는 것이. 이 무물 공간 말고 유물 공간에 그 공간에 위에 그러니까 한계하고 아랫부분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이 예, 이제 그래요. 쭉 이제 외계 우주까지 이제 펼쳐져 나가면서 이게 이제 좀 더 위아래가 확장이 되겠지만은 이제 파라다이스 하바나를 벗어난 바로 그 지점에 공간의 위아래의 한계점에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5만 예, 배라는 것이.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시공하고 중앙우주를 완전히 차단하도록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예, 완전히 차단해요. 예, 높은 완전히 울타리 같은 거죠. 차단해야 높은 되기 울타리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5만 배 정도의 어떤 그 높이. 높이가 예. 두께보다 음, 높이가 필요하지 않나 예, 예. 예,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되거든요. 굉장히 높고 두꺼운 울타리인가 보죠. 나님 왜 예, 울타리를 울타리가 이렇게 완전히 울타리 납작하고, 같이 그렇게 예. 납작하게 음. 이렇게 음. 어설프게 만들었나 그랬더니 그게 아우글래스, 모래시계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포장하고 시공과 완전히 차단을 하는 차단하는 거죠. 예, 예. 시공과 완전히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중앙우주는 이제 그 시공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초월 내지는 없는 세계니까요. 응? 완전히 그냥 차단해 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초월. 초우주, 시간이 없나? 없는 초월. 거나 마찬가지다. 아, 나는 왜 세발의 피다. 파라다이스의 피. 비하면, 어, 없는 거나 우리는 이제 바깥에서 보니까 우주선을 있으나 크게 없으나 그려놓고 예, 파라다이스는 조그맣게 그리니까 파라다이스가 조그만 것 같이 자꾸 느껴져요. 그림을 잘못 그린 거 아닙니까? 파라다이스가 일부러 파라다이스, 조그마하니까. 왜곡되게 파라다이스는 표현한 정말 예. 파라다이스는 뭐 교수님이 이제 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린 거지. 파라다이스는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우리 초우주 그렇죠. 일곱 예. 개를 합친 거보다가 예, 어떻게 보면 무한히 더 제가 볼 때는 더 클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걸 크게 그리니까 아무리 예. 커도 멀리 있는 것을 조그맣게 보여. 그 만 분의 배치를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만 분의 1도 그러니까 초우주는 예. 그 파라다이스의 만 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분의 일도 안 되고.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영원한 과거에 우주의 아버지가 그의 영자의 무한한 성격을 영원한 아들의 존재로 표현했을 때 아버지는 동시에 그의 비성격 자아의 무한한 가능성을 파라다이스로서 나타냈다. 비성격이고 비영인 파라다이스는 최초의 아들을 영원하게 만든 아버지의 뜻과 행위에 따라 불가피하게 생긴 반응이었던 듯하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 가지 실제 단계로 성격 및 비성격 단계, 영적 및 비영적 단계로 실체를 계획하였다. 이들 사이의 긴장은 아버지와 아들의 행위하는 의지에 직면하여 합동 행위자뿐 아니라 물질 세계와 영적 존재들이 있는 중앙우주를 낳게 되었다. 실체가 성격인 것과 비성격인 것으로 영원한 아들과 파라다이스로 구별될 때 어떻게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비성격인 것을 신이라 부르는 것은 도저히 마땅치 않다. 신의 행위로 생기는 에너지와 물질적 반응을 도저히 신이라 부를 수 없다. 신은 신이 아닌 많은 것을 일으키며 파라다이스는 신이 아니다. 필사 인간이 이러한 표현을 언제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만 파라다이스는 의식하지 못한다. 질문 파라- 있습니까? 파라다이스는 물질이고
영원한 아들, 요게 아버지 이런 예, 분들은 성격 실체. 이거를 하나님의 1차 자아, 자, 자아 또는 자기 분할. 음,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이는 이게 몽땅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삼위가 No, 너 스스로 스스로 계신 계시니 이가 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데 그거를 물질하고 아들로 아들, 이렇게 예, 예, 그게 자아인데 자아를 분할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차 분화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파라다이스가 되고 예, 그것을 뺑 성격 예, 성격 존재. 성격 존재는 영원한 아들이 됐다. 아, 그리고 동시에 동시라고 그러죠. 동시에 무한한 영이 생기면서 하보나 아브라, 10억 세계가 튀어나왔다. 예, 모두가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예, 예. 따로따로 생긴 적이 없으니까 음. 모두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 시작을 막 생각을 자꾸 뭐, 해보는데, 뭐 너무 신경 쓰지 예, 말아라. 너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야, 예. 그래서 도를 어느 정도 도를 통하면은 하버나에서 잠들지 않고 이동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진화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게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잠을 재우는 거예요. 예, 한 군데서 시공 세계에서 영혼 세계로 갈 때 예, 잠을 재워야 돼요. 예. 우리가 저 택세기로 갈 때도 잠을 재워서 데려가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음, 못하게. 의식하지 못하죠. 예, 그렇게 되면. 파라다이스는 절대적이지만 신이 아니다. 신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 필요 조건이. 파라다이스 물질이라는 얘기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파라다이스는 어떤 존재나 살아있는 개체의 선조가 되지 않으며 파라다이스는 창조자가 아니다. 성격과 지성 영의 관계는 물려줄 수 있지만 형태는 그렇지 않다. 형태는 결코 거울처럼 비치는 것이 아니고 형태는 복사한 것이다. 재생한 것이다. 파라다이스는 절대 원본이며 하보나는 이 가능성을 사실로 전시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처는 가운데 있고 영원하며 영화롭고 이상적이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우주의 본부 세계를 짓기 위한 아름다운 원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중앙 우주는 이상과 조직과 궁극의 운명으로 볼 때 모든 우주를 위한 원본이다. 질문 있습니까? 우리 네, 세계는 그 원본, 원본을 카피한 거로군요.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가 사는 예, 세계. 천체들이 다 음, 그렇고, 그 다음에 생물을 만들면은 꼭 파라다이스와 하버나에 무슨 원본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비슷하게 만든 게 진화 세계에 사는 생물들이에요. 예, 그냥, 계속 읽어주세요. 파라다이스는 모든 성격자 활동의 우주 본부이며
모든 물력 및 공간과 에너지 표현의 근원이자 중심이다.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 지금 있는 것, 앞으로 생길 것, 이 모두가 영원한 신들이 계신 이 중앙 거처에서 나왔거나 지금 나오거나 또는 앞으로 나올 것이다. 파라다이스는 모든 창조의 중심이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요, 모든 성격자의 처음 기원이 있는 곳이다. 결국 영원한 파라다이스에 관하여 필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의 아버지의 이 완전한 거처가 필사이자 물질인 하나님의 아들, 곧 시공의 진화 세계에서 하늘 가는 인간의 불멸하는 혼이 찾아가는 운명, 실제하는 머나먼 운명이라는 사실이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생애를 지지한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는 누구나 신을 추구하고 완전을 달성하는 여행, 파라다이스로 가는 기나긴 나그네 길을 이미 떠났다. 그리고 동물 기원을 가진 그런 존재가 파라다이스에서 신들 앞에 설 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서 있다시피 공간의 비천한 구체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러한 업적은 최상의 한계에 다가가는 영적 변화의 현실을 가리킨다. 유버르사에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로부터 이렇게 일하도록 임명받은 한 지혜 완성자가 발표하였다. 질문 있습니까? 이 공간에 비천한 구체에서 올라왔으니까 비천한 이게 우스워요. 러울리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러울리, 러울리, 낮은 구체에서 비천한 예, 구체, 비천한, 초라한, 초라한 구체에서 하위. 네. 음. 뭐 아무튼 파라다이스 비하면 비천할 수밖에 없죠. 조절자가 파라다이스에서 왔으니까 결국은 사람을 데리고 거기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아, 그래. 예. 창조자하고 우리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우리한테 와 계시니까. 네? 우리가 막 급할 때는 말이에요.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게 아니라 조절자님 하고 부르면 더 빠르겠네요. 오케이. 도움을 받을 때. 예. 두 문단 또 읽어주세요. 제12편 온 우주 우주의 아버지의 널리 퍼진 창조가 얼마나 거대한가 유한한 상상력을 가지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초우주가 얼마나 거창한지 내 계급 존재의 개념으로도 이해하기가 벅차다. 그러나 필사자의 지성은 여러 우주의 계획과 배열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너희는 그 물리적 조직과 놀라운 행정에 관하여 얼마큼 이해할 수 있다. 시간 세계의 일곱 초우주, 그리고 영원에서부터 있는 중앙 우주에 거하는 여러 무리의 지적 존재들에 대하여 너희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영원한 잠재성으로 보면 우리는 물질 우주가 무한하다고 상상하는데 아버지가 실제로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 우주 전체를 연구하고 관찰함에 따라서 너희의 유한한 생각에는 그것이 비교적 제한이 없고 거의 한이 없지만 우리는 어떤 일정한 순간에도 물질 우주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그거를 뭐 한 2년 전에 보냈죠. 우주로. 예. 근데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온 우주의 그 가장자리 거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으려고 그 가장자리 또는 모서리까지 가면은 그 모서리 건너편에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걸 사진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지금 그 그치? 모서리가 발견되질 않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어, 카메라로 또는 망원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는 우주, 그거를 뭐라 그러더라? Visible Universe, 예, 예, 가시 우주. 예. 근데 그게 모서리가 있어야 우주가 한계가 예. 있겠구나라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아무리 가봐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망원경으로는 망원경으로. 네. 예. 근데 그 우주라는 게 가운데 파라다이스 있고 높은 벽이 있고 검은 벽. 그 바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바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기는 보이질 않아요. 끝이 있겠어요? 그냥 휑하게 뚫려 여기는 있는 거 끝이 아니에요?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깜빡쳐랄걸. 그 유물 공간의 그 음. 원반에 딱 들어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은 아, 망원경을 계속 올려다보면 언젠가는 거기 모서리가 나온다. 아, 그런 얘기예요. 그 끝이 있으면 참 신기하네요. 끝이 있는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끝을 뭘로 우주가 그냥 비어 돌아다니는 있으면 그냥 비어 있는 어, 거예요. 아, 은하계를 파리로 만약에 비유한다면은 공간은 꿀이나 시럽 같고 그 시럽 위에 그냥 파리들이 몇 마리 달라붙어 있는 거라고. 속에 어, 들어있는 거. 그 꿀의 모서리가 온 우주의 한계겠지. 예. 안개겠죠. 그러니까 그 꿀 다음엔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저 끈적한 꿀 같은 뭐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고 없다. 어. 그냥 예. 휑하게 비어 있는 물질 거겠죠. 우주를 갖다가 놓으려면 거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꿀이 있어야 되는데 음. 파리가 어디 붙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음. 예. 우리 우주에는 공기가 차 있는 걸 우리는 그거를 비어 있다고 비어 생각했는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비어 있지가 않고 아무리 가장 비어 있는 공간에도 극자가 한두 개씩 있다고 그래요. 극자?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자연 법칙을 연구하고 별이 있는 지역을 관찰함으로 무한한 창조자가 표현하는 우주가 아직도 최종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 무한자가 만들 우주 잠재성의 상당 부분은 아직도 따로 독립되어 있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지음받은 존재들에게는 총우주가 거의 무한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완성되려면 아직 멀었다. 물질 우주에는 아직도 물리적 한계가 있고 영원한 목적을 가진 체험적 계시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예. 여기 물질 우주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모서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아무것도 그냥 없어요. 물리적 한계가 예. 있고. 질문 있습니까? 우주 안에서는 우주가 뭔가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우주 구체가 물질 있는 거죠. 돌아다니는 거죠. 파리들이 여기저기 널려 구체. 있다. 예. 팔이. 아니, 나 쉽게 구체가. 설명하더라고. 구체가. 그 너무 뻔한 거라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요. 계속 읽어주세요. 1. 총우주의 여러 공간 수준. 온 우주는 무한한 평면이 아니요 한없는 입방체도 한계없는 동그라미도 아니며 분명히 크기가 있다. 물력 및 에너지와 물질 및 동력의 광대한 집합 전부가 궁극의 하나의 공간 단위로서 조직되고 조정된 전체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물리적 조직 및 관리의 법칙이 확고히 증명한다. 물질 창조에 관측 가능한 행위는 물리적 우주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 우주가 둥그렇고 한정되어 있다는 마지막 증명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실, 온갖 형태의 기본 에너지가 끊임없는 절대적 파라다이스 인력에 당기는 힘에 복종해서 초우주 공간 수준의 곡선 행로를 늘 돈다는 사실이 마련해 준다. 초우주의 연속되는 공간 수준은 유물 공간, 이미 조직되어 있고 일부 사람이 살거나 또는 아직 조직되고 사람이 살아야 할 전체 창조의 대단위들을 구성한다. 초우주가 동작에 대하여 저항이 줄어든 일련의 타원형 공간 수준이고 비교적 고요한 지대들이 번갈아 있지 않다면 우주 에너지의 얼만큼은 무한한 범위 안에서 치솟아 일직선의 길을 밟으며 자국 없는 공간 속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관측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는 물력이나 에너지나 물질을 우리는 결코 찾아내지 못한다. 이것들은 거대한 공간 회로인 경주로에서 늘 소용돌이치며 언제나 계속 돌고 있다. 질문 있습니까? 이 우리라고 하신 분이 누구죠? 물력 글쎄, 뭐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이게 책이 있는데. 그 삼위일체가 낳은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혜 완성자. 지혜 예. 완성자. 질문 있습니까? 음? 네, 계속 읽어주세요. 파라다이스에서부터 유물 공간의 수평 연장을 통해서 바깥으로 진행하면서 총우주는 6개의 동심 타원으로 존재하며 이것들은 가운데 섬을 도는 여러 공간 수준이다. 1. 중앙우주 하보나 2. 일곱 초우주 3. 제1 바깥 공간 수준 4. 제2 바깥 공간 수준 5. 제3 바깥 공간 수준 6. 제4 수준이자 맨 바깥의 공간 수준 이거는 뭐, 네. 예, 근데 전부가 동심타원으로 동심, 중앙을, 다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중심이 다 똑같이다. 타원들의 중심이 어디냐? 중심이 어디예요? 요거 교수님 그림 있죠? 그림. 네, 네.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해 주는 거. 써서 그려놓은 거 좀 보여주면서 해주세요. 예, 그림 보면 너무 애끼시네. 색감이 좋아가지고. 어? 여기 있네. 이거예요. 우리 레코드판 12. 같이 생겼네. 이렇게 여기 이걸 보면 되겠구나. 맨 그런 가운데 것 같아. 파라다이스가 있고, 이거 좀 예. 크게 하자. 맨 가운데 파라다이스가 있다고 하면 그 주위에 회로가 7개 있죠. 일곱 초우주? 이거 어떻게 7개요? 1, 2, 3. 이 파라다이스 주위에 3위에 7, 3위에 세 가지 회로가 있죠. 아버지의 회로, 아들 아들, 회로, 영회로. 영회로. 그 바깥에 하보나에 15개 구체들이 있는데 7회로에 이렇게 나눠 있어요. 5, 6, 7. 이 그림들은 뭐 빨갛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예. 우리가 보기 재밌으라고
색깔을 넣는 예. 거고 이게 7회로 제1회로 2, 제3, 제4, 제5, 제6, 제7회로 예. 이렇게 15개가 있고 그다음 검은 인력체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두껍고 이 높은 이거 뒤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짧게 그려놨어요. 그려놨지만 이게 높이가 몇만 배, 어, 두께 몇만 배가 된다. 그 다음에 검은 인력체 안쪽 회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높이 솟아 있는 게 바깥 띠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바깥에 7 초우주가 여기 널려 있고, 그 다음에는 발달 상태가 음. 전부 다 다른데,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제일 바깥 지대고, 그 다음에 제2, 제3, 제4, 제4 바깥 지역은 형체가 제대로 잘 잡히지 않아서 대강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검은 인력초 가까이 있는 것이 제일 발달된 곳인가 보죠. 이거는 지금 물리적으로 많이 안정돼 있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죠. 예. 근데 이 바깥에는 영적인 활동이 거의 없다 그래요. 이제 저 짓고 있는 거죠. 그렇지. 지금 여기는 네. 공작 중이죠. 그래서 빛과 생명 시대가 다가오면은 그 여기 미가엘들이 여기를 여러 초우주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거기가 완성되면 아마도 누구한테 맡기고 예. 이 바깥에 미가엘들이 바깥 우주로 나갈 거다. 미가엘들이 이쪽으로 옮길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 선에 7개 초우주가 이렇게 7개 있다는 거죠. 초우주가 있는데 음. 어, 요 선 안에 누구한테 맡기느냐? 아마 이마누엘한테 음. 형님이 이거 여기를 맡으세요. 나는 저 바깥으로 이사 네. 갈랍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어, 파라다이스의 지시가 있겠죠. 너는 어디 가라 그런 거. 그렇겠지. 예. 예. 그건 이제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이 아니지만 누가 담당할지 지금 별로 얘기는 없어요. 예. 근데 이마누엘이 맡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쩌게요? 이미 이제 이 땅에서 필사자들이 올라가서 이제 저기 한 사람들이 사는가? 배우자들이 가서 관리하죠. 채우자들. 나중에 예. 이 바깥 우주에서 진화되는 음, 인간들은 경험이 훨씬 우리보다 부족하니까 부족한 채우자들이 가면은 어, 아주 높은 존재가 되는 거지. 예. 예, 한 자리 그러니까 할 겁니까? 한 자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 가르쳐요? 경험이 없는 예. 사람들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충실히 일하는 사람은 10달란트를 받고 가서 어, 큰 자리 아, 맡고 이 성과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뭐 고기에 맞게 음, 작은 고를 맡고 예. 어, 자기 영향에 맞게. 거기 영광 나가시면은 저 이미주 씨도 저 행성 예? 영주 정도는 뭐 아, 이게, 맞지 않을까. 행성영주, 예, 칼리가스티아, 행성영주 누구죠? 아니,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적용되네요. 네, 그죠? 네, 탈란트 달란트. 비유에 어, 이게
여기 적용이 돼. 잘 보셨어요. 예, 네. 참 빠릅니다, 이미주 선생님. 아니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 따라서 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예, 그 외계우주로 나갈 텐데 그때 그 창조 아들은 나가는데 창조 영과 영, 아들은 세트잖아요. 예, 같이 근데 가겠죠. 창조 영이 같이 가게 될까요? 같이 가게 되겠죠. 같이 갈 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창조 형님한테 맡기고, 예 형님이 여태까지 잘 구경하셨죠? 예. 이제 뭐 이마누엘 아니면 가브리엘한테 맡기고 가겠죠. 근데 그 창조 영은 또 창조 아들하고 다른 어떤 공간에 편재해 있는 어떤 그 성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창조 영이 없어도 그러니까 지옥우주가 그 뭐 물론 빛과 생명의 뭐 7단계 들어가면은 거의 완전해지겠지만은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 같이 괜찮지. 간다, 같이 안 간다 이런 얘기는 언급이 없잖아요. 예, 이걸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걱정할 일 아니죠. 그렇죠? 아, 참, 우리는 내가 좀 높은 데 가야 될 텐데, 그죠? 각자가. 아, 다들 한 자리씩 맡아가지고, 예, 예. 난 조그만 우주나 주면 고맙겠고, 일이 너무 많으면, 거기까지 예, 가기 전에 여기서 뭐 수십억 별들을 다 들리고 들려야 되겠죠? 공부하고 배우고 거기에 올라가면, 저택세계 가면 잠을 안 자도 됩니까? 아마 제가 볼 에너지를 때는 흡수하고 그러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최소 행성 영주 정도는 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이게 희망사, 명함으로처럼 예, 명함을 희망회로야, 희망회로. 당신은 예. 뭐 큰 거 하는 줄 알았더니 이 명함에 보면 조금만 거울밖에 없네. 아, 이거 이 주는 대로 감사해야지, 어떡합니까? 사이비 내가 종교들이 능력이 전부 있는데. 다 한결같이 내거는 것들이 예, 네. 나중에 뭐 사람들의 명예심을 그 건드리는 거죠. 나중에 이게 이제 뭐 우주까지는 이제 설명 안 하고 그런 데는 이제 나중에 새로운 세상이 되면은 전부 다 당신들이 다 통치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사이비 종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예, 해요. 한 자리씩 준다고. 예. 우리나라로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고. 그래요. 근데 음, 그만큼 완전하게 된 사람이 됐으니까 최후자? 최후자. 예, 그래요. 너무 높아서 보통 사람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최후자가? 최후자가 눈에 안 아, 보인다. 참, 눈이 안 그래서 보이면, 에너지 변압자 음, 이런 어, 사람들이 음, 무슨 뭐 은가루를 뿌리든지 뭐 아, 눈에 보이게 만든다고. 은가루? 밀가루는 아닐 거고. 이제 저쪽 공부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그러네요. 35분 남았어요. 교수님, 예, 어, 아까 그 중앙우주 하보나, 아까 그 화면을 보면 1번, 음. 예. 그 중앙우주가 여기 하보나로만 적혀 있는데, 중앙우주가, 그 파라다이스가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달라요. 예. 쓴 작자의, 저자에 따라서 음, 다르게 쓰는 것 그 같아요. 문맥에 따라서 짐작을 해야 돼요. 방금 아, 전에 그 일곱 초우주나오고 일 바깥우주, 중앙우주하고 다시하고 하보나밖에 안 나와서 네. 여쭤보는 거예요. 검은 일렉트 안이 하보나까지 되는 거죠? 아니요, 그 저 수업 그 텍스트 한번 보시죠. 그 12-14. 예,
먼저 다 봅시다. 네. 그런 질문해 주면 난 되게 반갑습니다. 내가 놓친 부분적인 거를 질문이라서요. 잡아챘으니까. 아보나, 여기에서 네. 지금 일곱 초우주나 중앙우주하고 하보나밖에 안 나와서 중앙우주가 그 파라다이스가 포함되는 건지 보통 하보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파라다이스는 하나님이 근데 아까 저 위에서 네. 파라다이스는 아예 우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말 있지 않았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주를 컨트롤하는 곳이지 우주에서 탈우주 같은 그런 저 윗부분에 그런 그런 말 있었어요. 예. 공간 속에 없으니까. 파라다이스가 아, 어, 아, 그럼 파라다이스는 공간이 중앙우주는 하보나부터 시작되네. 하보나 아네요, 하보나. 파라다이스는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럼. 어떨 때는 그렇고 어떤 때는 그냥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럼 포함되는 게 맞는 거네. 중앙우주다. 예, 중앙우주 속에는 하브나하고 파라다이스까지 포함되는 포함된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그걸 우리가 그렇게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파라다이스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아, 그리고 또 파라다이스. 총우주라는 게 있는데 몽땅 다 합쳐서 총우주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파라다이스가 들어가느냐? 그럴 때는 들어가야 되겠지. 총이니까. 아, 총이니까. 총. 교수님 말씀같이 문맥에 따라서 네, 예, 파라다이스가 포함되고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중앙우주도 물론 저 우주에 포함이 되죠. 그거는 당연히. 음, 편리에 따라서 대우주 하면은 일곱 초우주만 가리킨다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어, 그랜드 유니버스를 중앙우주까지 합쳐서 어, 부르는 경우도 있고 중앙, 바깥 우주도 파라다이스, 빼고 예. 아보나까지가 파라다이스, 중앙우주인가 보다. 예? 이제 말씀하세요. 파라다이스나 이 하보나나 이런 쪽에 볼 때는 지금 우리는 육을 갖고 있으니까 평면을 말하자면 땅을 딛고 살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생각조일자는 어떤 땅을 딛고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저기 저기 뭐 파라다이스나 이런 데서는 우리처럼 땅을 딛고 살까요? 거기도? 파라다이스는 땅이 거기는 빛의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네, 거기는 어떤 빛의 존재들인데 그 땅이라든 이런 우리 3차원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 차원이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 인간들이야 뭐 3차원이지만은 여기 어떻게 보면은 혼의 영역에 들어갈 때 모른샤 단계로 갈 때부터는 아,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전부 0이 돼 있죠. 예, 그 거기는 상물질에서 영으로 들어가면 영은 곧 빛이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차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 바탕에서 생각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뭐 제 생각에는 당연히 땅을 딛고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파라다이스도 우리하고는 이제 다른 물질이지만은 물질이고 어디까지나 하고나도 거기도 물질이고 거기도 인력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우리하고는 그렇지. 조금 이제 개념이 다르겠지만은 음. 그 당연히 땅에다 발을 딛고 사는 게 아닌가. 그때 우리 같은 땅이 아니더라도 예, 다른 그렇죠. 물질이 있어서 이렇게 딛고 있겠죠.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죠. 날아다니는 존재도 있을 수는 있겠죠. 여기 물질 세상에서도 날아다니는 존재들도 있잖아요. 사람. 아, 우리 도, 같은 아니
예를 들면 우리 물질 마음이 또 상물질 혼이 어, 우리의 영이 땅을 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존재들은. 영 그러니까 영 존재는 우리 존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우리 물질 마음을 본다면 물질 마음은 예. 뭐 허공에 더 있을 수도 있고 내 몸에 있을 수도 있고 내 몸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영적인 것은 빛의 형태인데 전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음. 우리 시각에서 그 바라보는 게 조금 어떤 제한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 우리가 죽어가지고 저 저택세계에 가거나 아니면은 지옥우주 본부에 가면은 그러면은 땅을 안 딛고 날아다니느냐? 그게 아니고 거기서도 그냥 당연히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보다 좀 더 진화된 형태의 어떤 몸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 땅 위에 그 저기 저 살아가는 생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도 거기 왜냐하면 거기 저 뭐 거기도 호수도 있고 파라다이스도 호수도 있고 뭐 강도 있고 다 똑같이 있기 집도 있고 때문에 그렇겠죠. 저택sek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는 거기에 그냥 당연히 발을 딛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거기는 이 지구하고 차이가 제1저택세계다 제2저택세계는 지구하고 너무 흡사하다고 하는데 그 아, 상물질 자체도 점점 옅어지면서 그 0단계로 자꾸 올라가잖아요. 1단계, 네, 2단계 하면서 계속. 네, 그다음에 이 지구에서 바로 떠났을 때는 지구하고 너무 흡사하겠지만 570생 넘어서 10억 개의 구체를 지나는 과정,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어떤 공간이나 그다음에 시간도 없는 형태로 가는데 파라다이스를 볼 때 그런 음. 측면에서 아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여쭤보고.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 사람 모습을 그대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 거기 가면 만날 텐데, 그죠? 우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중도 아, 탈락. 송재선 선생님이 그 모습을 딱 보고 10억 년이 지난 후에도 오래간만이요 하고 이렇게 그래 말이에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그 형체를 바꿔놓으면은 못 알아보겠죠. 바로 옆에 지나가도 뭐 저 사람이 누군가 그래 말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네, 모습을 예. 그대로 유지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상태래야 되지. 우리가 아주 젊었을 때를 보면 또 잘 모를 거야. 나 우리 고등학교 친구 만났는데 전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격을 재조립할 때 그 사람 모습을 그대로 놔둬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 보면은 여기 음,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물이 그래도 잘생긴 편이다. 그런데 우리 그게 지금,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게 네. 어디 뭐 저호흡, 저 호흡시대. 저호흡 숨을 안 쉬는 모습이죠. 구체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마 보면은 코가 높지가 않고 그냥 납작하고 구멍만 두 개 뻥 뚫려 있는 거 구멍도 없을지 모르죠. 호흡을 안 없을지도 해도 모르지. 되니까. 괴물같이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볼 테니까 어떻게. 아, 차이를 많이 둬야 되겠죠? 다른 구체마다. 구체마다 그래야 다 알게 사람의 되겠죠. 모습이 다 다를 근데 테니까. 우리는 지구상에도나 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 예.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가서 만나보니까 알겠는데 그냥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늙어가지고. 신분을 알아보도록 하려면 그 사람이 땅에서 살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 같겠죠? 근데 성형수 성형수술하면요. 아, 네. 또 우리 고등학교 친구 하나는 보니까 전혀 딴 미인이 되어 있어요. 난 못 알아보니까 내가 얼굴 성형해서 그래. 그래서 알아봤어요. 누군지. 피부 색깔 가지고.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모양만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격이나 그 영적인 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보면 알아볼 겁니다. 어디를 공부할 차례죠? 어디를 공부할 차례죠? 70편 76 같은데 76.16. 물제동산. 우리가 지금 3번 아니요, 훨씬 지났을 텐데요. 훨씬 아. 지났어요. 네, 제가 파트를 79편 보면 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졸아가지고 끝부분 어딘지 몰라요. 지난주에 79편 넘은 건 알아요. 79.16입니다. 오케이.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중앙아시아에서 심해지는 건조성은 인구를 줄이고 이 사람들의 호전성을 약화시키도록 작용하였다. 쪽에서 강우량이 줄어들어 주목하는 안돈 족속이 할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투르기스탄에서 엄청난 안데 족속의 탈출이 있었다. 이것은 이른바 아리아인이 레반트와 인도로 들어가는 마지막 이동이다. 이렇게 아담의 혼합된 후손들의 오랜 분산이 결정에 이르렀고 이 동안의 모든 아시아 민족 그리고 태평양의 선 민족들의 대부분이 이 우수한 종족들로 인하여 어느 정도 개량되었다. 이렇게 동반구에 흩어졌으나 안데 족속은 메소포타미아와 투르기스탄에 있는 고향을 잃어버렸는데 안돈 족속의 광범위한 이 남방 이동이 중앙아시아에서 거의 사라지는 전까지 안드 족속의 수를 줄어들게 했기 때문이다. 같이 질문 있습니까? 투르키스탄이 터키예요. 그런 것 같은 느낌. 카스피의 북쪽에 지도, 있든가. 세계 지도 좀 꺼낼까요? 투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 쪽이에요. 네, 중앙아시아. 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그쪽 지도 같은데. 네, 중앙아시아라고 오케이. 그러는 그냥 거지. 넘어갑시다. 그래요. 집에 여기다 지도 하나 걸어놔야 되겠어. 나같이.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 이후 20세기에도 투랑과 티베트 종족들 사이에 이 지역에서 이따금 발견되는 금발 종류의 증언하는 바와 같이 안드 족속 혈통의 흔적이 있다. 옛날 중국의 연대기는 양자강에 있는 평화로운 촌락들 북쪽으로 붉은 머리털의 유목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며 거기서 오래전에 하림 분지에서 금발의 안드 족속 종류와 갈색머리의 몽고인 부류가 있었다는 것을 충실히 기록하는 그림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중앙아시아의 안드 족속의 잠자던 군사적 재능이 마지막으로 크게 나타난 것은 서기 1200년이었는데 이때 징기스탄 밑에서 몽고인이 아시아 대륙의 반 이상을 정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옛날의 안드 족속처럼 이 용사들은 하늘에 계신 유일한 하나님이 존재함을 선포하였다. 그들의 제국이 일찍 무너진 것은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교류를 오랫동안 늦추었고 아시아에서 유일신 개념이 성장하는 것을 크게 방해했다. 응? 뭐가 방해했다고?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제갈고 운명의 부인이 빨간 머리 가지고 있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잘 때 다리를 탁 떼어서 걸어놓고 잔다고. 그 사람이 그분이 징기스칸이 예, 여기 안드 족속의 피를 좀 받은 모양이지. 그렇죠? 음.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몽고족이 한글을
한글로 표기하는 걸 지금 고려한 아, 중이죠. 자기네 글자를. 어, 아, 그런 단어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나는 글자 배우는 게 영어를 공부하면서 스펠링을 외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안드 족속의 인도 정복. 인도는 유란시아 민족들이 모두 섞인 유일한 지역이며 안드 족속의 침공이 마지막 혈통을 더했다. 인도 북서쪽에 있는 오지에서 산기 종족들이 태어났고 예의 없이 각 종족의 사람들이 시절에 인도 아대륙에 파고들었으며 유란시아에서 일찍이 존재한 가장 이질적인 종족 혼합을 뒤에 남겼다. 고대의 인도는 이동하는 종족들을 붙잡아두는 분지로 작용했다. 그 반도 기초는 옛날에 지금보다 좁았고 겐지스강과 인더스강 삼각지의 상당 부분은 최근 5만 년 동안 계속 5만 년 동안 생긴 결과이다. 인도에서 가장 일찍 붙어 있었던 종족 혼합은 이동하는 홍인과 황인이 원주민 안돈 족속과 섞인 것이다. 이 집단은 큰 무리의 주황 민족뿐 아니라 동부의 절멸한 녹색 민족의 대부분을 흡수하여 나중에 약화되었고 제한된 양으로 청인과 혼합하여 얼마큼 개량되었지만 큰 집단의 남인종을 동화함으로 극도로 손해를 보았다. 그러나 이른바 인도 원주민은 도저히 이 옛 민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그들은 오히려 가장 열등한 남쪽과 동쪽의 변두리 세력이고 이것은 초기의 안드 족속이나 나중에 나타난 아리아인 사촌들에게 결코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다. 계속 네, 읽을까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기원전 2만 년이 되기까지 인도 서부의 인구는 이미 아담 족속의 피 흔적이 있었고 유라시아 역사에서 결코 어느 한 민족이 그렇게 많은 종족을 통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산기혈통들이 지배한 것은 불행한 일이었고 옛날에 있었던 이 종족의 도가니에 청인과 홍인이 대체로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재난이었다. 1차 산기혈통이 더 많았더라면 더욱 위대하게 되었을까 싶은 문명의 향상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일이 전개된 바와 같이 홍인은 두 아메리카에서 자신을 죽이고 있고 청인은 유럽에서 즐겁게 장난치고 있었으며 아담의 초기 후손은 나중에 후손 대부분도 인도나 아프리카나 다른 곳에서 검은 빛을 띤 민족들과 섞일 욕구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기원전 15,000년 무렵에 투르키스탄과 이란 전역에서 인구 압력이 팽창한 것은 인도를 향하여 정말로 광범위한 안드 민족의 이동을 일으켰다. 1,500년이 넘도록 이 우수한 민족들은 발루스키스탄의 고지를 통하여 쏟아져 들어와서 인더스와 간지스강 유역에 퍼졌으며 천천히 남쪽으로 대간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북서쪽에서 온 이 안드 족속의 압력은 남쪽과 동쪽에 있는 열등한 사람들의 다수를 버마와 중국 남부로 몰았지만 침공자들이 종족으로서 사라지는 것을 막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네, 여기까지 인도가 유라 질문 네, 있습니까? 네. 여전히 저는 종족에 대해서 그 안드 종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안 돼. 안드 족속이 네. 아담의 그 보라피가 6분의 1 정도, 6분의 1 정도요. 네, 1이나 8분의 1. 6분의 1에서 8분의 1, 1 뭐, 정도. 그 정도, 그 사람들이 이게 똑똑했겠죠. 우리나라에는 이브가 자기가 실수한 다음에 음, 이제 곧 죽게 되니까 진화 음, 종족, 육색 인종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우수한 사람, 예, 딸들, 예, 처녀들을 뽑아서. 처녀들을 뽑아서, 어, 음, 아담하고 자식을 낳게 했죠. 그,
그 자손이 한 1600명 가량 되는데 개량이 됐으니까 거기서 활기찬 종족들이 생겼는데 그거를 안드 족속이라고. 안 들었어? 예,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아까 몽고 얘기 나왔죠. 네. 말 타고 다니는 사람, 몽고족에 거기 안드피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안, 근데 이게 우리 피가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 피가 아닌가 싶어요. 글쎄, 이 일본 사람은 다리가 딱딱하거든요. 이게 좀 좁고 거기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리가 길거든요. 말 그래서 타는 그 사람이 뭐 무슨 시간이 역사 시간인가 음, 우리는 기만민족의 후예다 그런 게 말 타고 우리가. 원래 말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우리 세종대왕이나 그런 분들은 또 정조임금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안드피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계속 그만둘게. 읽어주세요. 인도가 유라시아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은 대체로 지형의 문제였다. 북쪽으로부터 받은 인구 압력은 대다수 사람들을 남쪽으로 데칸의 줄어드는 영토로 밀어냈을 뿐이고 데칸은 어디나 바다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주해 갈 인접한 땅이 있었더라면 그 열등한 사람들은 사방으로 밀려났을 터이고 우수한 혈통은 더 높은 문명을 이룩했을 것이다. 실제로 일어난 바와 같이 초기 정복자인 이 안드 족속은 서로 결혼하는 것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므로 그들의 신분을 보존하고 종족을 삼키는 어, 인파를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했었다. 그런데 안드 족속은 기원전 만년이 되어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그 민족의 대중 전체가 이들을 흡수함으로 두드러지게 개량되었다. 종족의 혼합은 문화의 융통성을 촉진하고 진보하는 문명에 도움이 되므로 언제나 유익하다. 그러나 종족 혈통에서 열등한 요소가 주류를 이룬다면 그러한 성취는 잠시일 뿐이다. 여러 나라 말을 쓰는 문화는 우수한 혈통이 열등한 혈통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자체를 번식할 때에야 보존될 수 있다. 우수한 자의 번식이 줄어들면서 열등한 자가 제한 없이 번식하는 것은 어김없이 문화적 문명의 자살이 된다. 현대 정복자들이 실제보다 3배가 되었거나 아니면 주황, 녹색, 남색의 혼합 거주자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3분의 2를 몰아내거나 없애더라면 인도는 세계에서 주요한 문화적 문명 중심의 하나가 되었을 터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투르기스탄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유럽으로 흘러들어간 메소포타미아인의 후기 인파를 더 유인했을 것이다. 이런 걸 보면 그 열등한 민족과 우수한 민족 차별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음,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간다. 개별 인간은 똑같은 대접을 받지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 우성학, 예. 예. 예,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우수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숫자가 예. 얼마 안 되면 우수한 종족의 혈통이 있으면 먼저 자체 내에서 수를 불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흡수되니까. 근데 한국이 지금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고 그다음에 지금 서양 사람들이 자꾸 한국으로 예, 몰려 들어가지고 동남아 사람들. 혼합된 자식을 낳으니까 예. 조만간에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앞으로 남북이 혼합하고 그렇게 되면 옛날에 그 아나톨리아가 그리스 말로 이 동쪽이란 뜻이에요. 거기 지금 터키 지방에 예, 해쪽 속에 있었어요. 히타이트라고 그러는데 예.
그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고 그러는데 주위 사람들하고 섞여가서 없어져 아, 버렸다고. 숫자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음. 근데 주위 사람들은 섞이지 않고 우수한 종족, 자기 민족만 이렇게 남기려고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면 불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경제 발전에 해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게? 경제 발전하면서 자식을 안 낳으니까. 그래 말이에요. 요즘은, 옛날 그 17, 18세기 이 무렵에 예, 유럽이 그 뭐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쪽 쭉 들어오면서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이제 열등한 존재들이라고. 우리를? 아니 음, 그럼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 인간으로 거의 동물 수준으로밖에 안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싹 쓸었잖아요. 아메리카부터 저 남미 그 다 그렇게 아시아인들도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유전자가 너무 낮다고 열등하다고. 그래서 음, 요즘 이제 뭐 청균생이 뭐니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인기가 끄는 게 옛날에는 그 지배적이었어요. 그 이론이요. 음. 너무 열등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안 되죠. 실력으로 아시아인이 그 열등하다고? 예, 어, 지역적인 그렇게 지정학적인 생각했다는 데서 얘기지. 예, 지정학적으로 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거의 뭐 비교하기 이를 데 없었으니 그들에 이제 비해서는. 동양인에게 안투피가 조금 들어왔다 그랬어요. 아담의 피가. 주로 유럽 쪽으로 많이 갔고, 그들이 뭐 전 세계를 주도했으니까요. 예, 음. 모든 뭐 문명 얘기가 그들로부터 나왔다는 지금 다 그들 거죠 뭐. 예. 영국이 큰 제국을 일으키긴 했는데 그 후손들이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가 있고 카나다에도 가 있고 이렇게 널려 있는데 중국에 와서는 음, 돈이 떨어지니까 아편을 팔았다고. 어, 예. 저기 중국 사람을 말살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편을 판 무역 것이, 적자가 생기니까 예, 그렇죠. 양털을 가지고 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비단이 있는데 왜 양털 옷을 입어? 예, 비단, 무역을 영국 사람들이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은은 자꾸 새 나가고 그 할 수 없이 아편을 강제로 팔기 시작한 거라고. 미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동양 사람이 백인보다 열등하다고 안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음, 미국에는 그 흑인들도 뭐 상당히 그 고위층으로 진출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오바마는 물론 이제 요 혼혈이지만은 예. 순수 흑인들 혈통들도 우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백인이, 여기 어, 흑인이 여기로 말하면 유라시아로 말하면 남인들인데 예, 음, 근데 유라시아는 전반적으로 하여간 그 혈통 그 DNA를 굉장히 중요하게 어느 예, 누구보다 그리고 이제 유란시아 이제 선교 초기에 이제 이야기 히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은 유란시아서가 1911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제 중간에 18년도 뭐 이럴 때 예, 이제 그 자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밖으로. 이제 예.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히틀러 얘기도 전해져 가지고 히틀러가 이제 그 뭐 아리아 쪽 이게 이제 게르만족 뭐 이게 우월성을 주장하고 하는데 유란시아스가 이론적인 근거가 됐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 그거는 네. 말이 안 맞고 네. 세들러가 독일에 가서 조금 1년인가 아, 예. 공부한 적은 있었어요. 그 누구냐? 레나 프로이드, 심리학자 프로이드. 플로이드? 네. 플로이드. 예, 프로이드 제자로. 거기 예, 가서 공부를 1년인가 한 적은 있는데 그 히틀러가 주장하는 거는 그 마르틴 루터가 책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이게 이 손으로
야, 쭉 라이브러리 가보면 손으로 이 한 판이 넘는다고. 근데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책에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글들이 적혀 있다 아, 그래. 히틀러가 거기에 영향을 거기에 받았는가?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 아, 그런 주장이 있지. 음. 음. 아니야, 그런 걸 존경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썼으면 영향을 받죠. 안 그래도 얄미운데. 거기다가 독일 기독교인들이 별로 본 해퍼 빼놓고는 저항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죠. 예. 그 인간 차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놔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인 핍박하는데 구실로 썼겠지. 음, 음. 근데 예수님이 가르침은 차별을 하지 않지 않아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자격으로. 그렇죠. 오케이. 질문 또 있습니까? 네, 저기 미국에서는 물론 아담이 이제 혈통 개량으로 하러 내려와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혈통과 이 우수성, 열등성, 혈통에 대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섞여 있잖아요. 많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예, 네, 이 네. 혈통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수한 혈통, 열등한 혈통. 근데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동양 아이들이 우수해요.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태어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동양이라 하면 동남아나 이런 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중국, 한국, 일본을 의미하는 건가요? 전체 요즘에 그냥 아시아라고 그러지 않고, 네. 동아시아, 뭐 이런 예, 식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따로, 특히 한국하고 일본을 따로 취급하려고 그러는 움직임이 왜 있어요. 똘똘하다고? 다른 아시아하고 다르니까, 남쪽 아시아하고 아, 인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종도 다르고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동양 사람이 학교에서 가보면 서로 영향을 받아요. 공부를 열심히 시키거든요. 다 이거 맞아. 내가 중국 부인이 열심히 한 그런데 것도 있고. 자기네가 IQ가 높다, 똑똑하다, 뭐 유전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예, 젓가락을 쓰기 때문에 머리가 우리가 한국 사람, 발달이 예, 빠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한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음. 아니 그렇게 주장하는 게 좋지. 젓가락을 써서 그렇죠. 예, 그런 걸 차별을 오케이. 해놓으면 문제 생기잖아요. 오늘은 예,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